일본은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접하고 계신 것처럼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소재 산업 이외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뭐 전자정부, 의료, 교육, 금융, 그다음에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세큐리티라든지 의료, 교육, 금융 뭐 이런 전반적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은 일본 기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큐리티만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방송국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 초등학교에 가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걸 썼어요. 그랬는데 그 범인이 체포가 돼가지고 그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4명인가 5명인가 체포가 돼서 그 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난달에 어떤 놈이 방송국 홈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그건 내가 한 거다. 근데 범인만 알 수 있는 정황을 다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일본이 뒤집혀가지고 다 조사해보니까 그 체포됐던 사람들이, 자백을 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누명인 거예요. 제가 범인이 선생님 PC를 해킹해갖고 선생님 PC에서 여기 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해킹의 근거를 지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범인인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일본 경찰의 노련한 취조술이겠죠. 그래갖고 그냥 한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무죄로 됐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세큐리티가 얼마나 개판인지 아시겠죠? 제가 작년에 NHK 뉴스 프로그램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 무슨 뭐 사이버 해킹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한국 뉴스가 몇 번 난 거 가지고 이 네트워크 사회가 발전이 되면 한국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는데, 그런 방송엔 참 나가기 그렇잖아요, 코멘테이터로. 고민해갖고 아이디어를 다 짜서 나갔어요. 한국 사람이 그 방송을 봐도 부끄럽지 않도록 가갖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해킹이라든지 범죄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한쪽 나라는 고속도로에 차가 연락이 다니고 한쪽 나라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차가 안 다녀요. 어느 쪽이 교통사고, 사고 일이 많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알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은 왜 이렇게 해킹 사고가 많습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또 얘기해 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고. 제 말 맞죠? 그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IT가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 융합 시대잖아요. IT와 금융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상품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는데, 일본은 융합이 안 돼 있어요. IT는 IT.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단순 복잡한 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일 뿐이지 이게 전략적인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정부 투입 예산 매년 4조행, 결과는 세계 19등. 행정개혁이 없는 단순 전산화의 한계죠. 우리나라처럼 법을 만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띄지 않아도 되게끔 해라,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법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정치가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가들이 도리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관료가 만들어야 되는데, 관료들이 아까 얘기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 같은 거를 폐지하려고 하면 행안부가 주관이 되겠지만 뭐 경제산업부지, 직영부라든지 뭐 이런 부처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와세다에 석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와세다 전자정부 랭킹이라는 걸 매년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간 이후로 그 랭킹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기 전까지는 늘 일본이 위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바꿔놨어요. 근데 그 와세다 전자정부 랭킹을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안 떼주는 나라가. 근데 그 전자정부 랭킹을 매길 때 그 KPI 있잖아요. KPI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CIO를 임명하고 있는가. 일본은 거의 다 임명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총체적 부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CI를 잘 봤더니
대부분이 시장이 견무예요. 그게 CIO입니까?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가면 CIO 보좌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CIO는 Chief Information Officer인데 일본의 CIO는 Chief Imitation Officer라고. 대한민국은요, 서울시의 CIO가 되면, 그죠? 서울시의 CIO,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대학교 교수예요. CIO 포지션이 나오면 봉급이 내려가더라도 가보고 싶잖아요. 거기서 CIO를 하면 또 출세하잖아요. 일본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거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원한 거는 각 후지츠, 히다치, NEC, NTT에 빵빵 잘 나가는 애들이 와서 CIO를 해주길 바랬겠죠. 근데 이게요, 임기직이고요. 임기직이고 급여도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삼성에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가서 CIO 5년 하겠다고 봉급도 적고 한 달에 사명감만 갖고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끝나고 나면 출세를 한다는 캐리어 패스가 되면 하겠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캐리어 패스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인데요. 어제까지 후지츠 직원이었어요. 근데 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명함교환을 했는데 내각부 CIO 보좌관 명함을 딱 갖고 내각부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만뒀냐 했더니 그만뒀대요. 이제 뒷얘기를 술 먹으면서. 그게 아니고 회사하고 그만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만두고 이게 3년 임기거든요. 3년간 가 있으면 봉급 차액은 맨날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갖고 살고 3년 뒤에 반드시 복직해 주겠다라고 해서 간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총무성 그러면 총무성의 IT를 좌지우지하는 포스트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시스템 만들었다고 칩시다. LG CNS의 부장이 거의 CI 부장으로 가면 삼성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둔 걸로 하고 보내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오피서라고 저한테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이 그래요. 아니면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 사람. 아니면 정년 퇴직하고 할 일 없는 사람.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 말이 맞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내각부 회의실에서 저한테 그 이 얘기를 듣고도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달 한 번씩 공부를 해요.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제 말이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물안개 우리는 내수 중심이에요, 일본은. 그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자세한 수치는 있으니까 그건 보세요. 제가 강의하는 자료 말고 여러분들 드린 게 있어요. 보시면 내수가 80% 가까이 되고요. 수출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해볼 생각이 없어요. 의료정보화 있잖아요. 의료정보화 보면 우리나라는 EMR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도 이렇게 빨리빨리 신청하면 나오고 다 돼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전국 병원에 그 EMR 들어가 있는 병원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그 EMR의 그 저희 패키지 비용이라 그러나요? 그게 우리나라에 한 5배 가량 되는 것 같아요. 5배 정도 되는데 품질은 완전히 꽝이고요. 지금도 웹버전인데 웹버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웹버전처럼 보여요. 근데 서버에 가보니까 죄다 코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쪽 프레젠테이션 쪽만 외부로 한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다임 시프트가 안 된다고. 이 코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 서버가 된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클라이언트 서버를 원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싹 버리고 싹 걷어내고 새로 만드는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프레젠테이션 딴만 그 클라이언트 서버로 만든 거죠. 근데 좀 있다가 이게 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웹의 시대가 웹으로 싹. 고객한테 뭐라고 세일을 하냐면 과거에 지금까지의 귀중한 자산을 유효하게 활용해야 된다. 그게 그 사람들 논리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자산이 아니고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 병원은 전자카르텔을 도입하면 병원이 망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면
제가 한국에 병원 많이 데려가거든요. 감동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한 돈으로 만들면서도 그 아주 코스트 삭감? 그렇잖아요? 동선이 아주 짧잖아요. 그죠? 전산화 잘 돼 있어서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안 그렇거든요. 병원을 망가뜨리는. 그 다음에 교육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육감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나라 교육감은 정치가잖아요. 일본의 교육감은 제도 자체가 그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가예요. 그리고 교육 예산이 지방 예산이거든요. 지방자치제도가 아주 발달이 돼 있어서 1700 몇십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 안에서 교육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지방이 재정이 없으면 제일 뒤로 밀리는 게 교육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태우시는 담배, 그 다음에 유류, 여기에 전부 특정 부분 다 교육세가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틀리죠. 세제가. 교사가 지방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나이스라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이 아시잖아요. 이 나이스라는 시스템이 없어요. 일본에 38,000개 학교가 있는데요. 38,000개 중에 선생님이 하는 업무를 전산화하는 데는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선생님이 근무 시간이 제일 긴 나라가 거의 일본은 상위에 들어가요. 그걸 보고 아까 얘기한 그 내가 하면 스캔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쓰냐면 일본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생님들 뭐 하냐라고 기사를 쓰죠. 근데 그거를 분석해 보면요. 뭐로 나오냐면 가르치는 데 쓰는 시간은 한 20%인가 밖에 안 되고요. 문서 작업하는데 한 60% 이상 써요. 전자결제가 없으니 이거 만들어 돌려야 되고 아이들 통지표, 생활기록부 4번, 생활기록부 이거 다 손으로 쓰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앞에 놓고 전자칠판을 도입을 해보니 일본의 교사들 중에 전자칠판을 IT, 컴퓨터를 잘 쓰는 선생님들의 비율은 5%가 안 돼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전자칠판을 갖다 줘보니 돼지한테 진주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 균등, 우리나라처럼 뭐 인강이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돈 많은 집 자식들만 비싼 데 가서 공부하고 돈 없는 데로는 공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방에 태어나서 동경대학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장님 코끼리 맞추기 전문가가 없어요. 이게 교육정보의 전문가가. 그렇잖아요. 교육정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전문가가 있을 리가 없죠.